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밥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드라마가 이 웹툰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너무 히트를 쳐서 그게 이제 드라마로까지 이제 제작이 된 거였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미라는 여주인공이 있고 그 유미의 마음속을 하나의 마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미가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들, 세계관들 뭐 이런 것들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제 세포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참신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세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감성이 충만한 이 감성세포도 있고, 그리고 예의를 따지는 예의세포도 있고, 먹을 걸 좋아하는 세포도 있고, 뭐 뭔가를 추리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탐정세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좀 19금이긴 한데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이 들 때 등장하는 응큼세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일들을 이제 세포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인격화된 어떤 세포들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만든 겁니다. 너무 참신하죠? 네. 유사한 게 있다면 뭐 옛날에 있었던 애니 중에 그 인앤아웃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뭐 그거랑 좀 유사한데 이게 훨씬 더 좀 더 아주 세밀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너무나 잘 심리 묘사를 한 아주 참 좋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던 중에 제가 어떤 장면을 하나 보게 됐냐면 유미라는 여주인공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자기의 꿈이었던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책을 내게 되고, 네, 웹툰 소설도 쓰게 되고 웹소설도 쓰게 되고 뭐 이러면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 밑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뭐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근데 유미의 눈을 탁 사로잡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악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핵노잼. 네,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핵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뭐 많이, 엄청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 아니다,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재미입니다. 재미. 그래서 핵노잼, 완전 재미없어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핵노잼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유미의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냐면 악플이라는 세포가 마을에 들어와서 막 활개를 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난장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성세포가 다른 세포들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지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플 세포한테 관심을 주지 말라는 거야. 쟤는 관심을 안 받으면 자기 알아서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악플 세포가 점점 커지고 막 힘이 세지고 막 그랬거든요. 세포들이 이성세포의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악플 세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악플 세포가 점점 작아지더니 힘을 잃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플에 대처하는 이 유미의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너무 재밌게 스토리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창의력이 참 뛰어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 나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고 나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서점 가봐도 자기 개발서나 뭐 자기 자존감을 좀 세워가는, 높여주는 관련 서적들이 거의 베스트셀러의 탑건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슈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들쑥날쑥하고 견고하지 않고 왜 자존감이 자라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나를 향한 비난이나 악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아플 세포가 내 마음, 내 세포 마을을 엉망진창을 만들도록 내가 내버려 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이 나에게 해주는 말 중에서 내가 뭐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은 그 팩트는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든지 신경을 건드리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무관심하게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에서도 재밌다라는 그 댓글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재미없다라는 그 댓글 하나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고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더 좋은 작품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듯이 네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너를 좋아해 주고 너한테 호의를 갖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 진짜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애쓰고 노력을 해도 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너무 아파하지 마라. 오히려 그냥 퉁 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너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퉁 쳐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전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도 그렇고 그 아는 분이 해주신 얘기도 그렇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또 내가 반영해서 고쳐야 될 것들은 반성하고 들어야겠지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공격과 또 지나친 비난들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네, 뭐 퉁치는 거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퉁치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밥 런치박스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제 자존감이 막 공격을 받고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항상 암기하는데요. 암송하는데 여러분과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밥 런치박스 말씀을 좀 암송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이미 우리한테 다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뭐가 아까웠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자존감이 흔들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사람이야. 그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